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 14년간 표류했던 한남 3구역의 재개발이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2003년 한남 뉴타운 계획은 5개 정비구역으로 출발했었는데요. 그중 제3구역이 처음으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14년이면은 정말 오랫동안 표류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사실상 통과거든요. 네네. 확정은 아니고요. 한남 뉴타운 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사실상 통과됐다고 합니다. 몇 가지 세부 사항만 보완되면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라고 하네요. 그 사실상 통과의 의미는요. 다음 달 수권소위원회가 열리는데 한남 제1교회 부지가 포함될 것이냐 여부하고요. 네. 학교 부지 이전 여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조금 뒤에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음 달 수권소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문제만 통과하면 전체적인 일정은 건축 심의를 올해 7월에서 8월경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는 내년 여름경에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표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표. 안 그래도 이게 발표가 나고서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하루 만에 호가가 3천만 원이 올랐네.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하려고 했던 게 파토 났다고. 그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벌써 네네. 나왔나요? 그렇군요. 한남 뉴타운은 2003년에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총 5개 구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 중에 1구역이 올해 초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2, 3, 4, 5 구역입니다. 이 중에 이번 기사에 나온 3구역이 가장 넓은 중심지입니다. 그동안 사업이 14년이니까요. 진짜 더디게 진행되다가요. 지난해 서울시가 변경된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그것을 결국 수용해서 의견 수렴 및 수정 절차를 거치면서 속도가 다시 붙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일단 최고 높이를 90m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이슬람 사원이랑 그 제1기획 인근 지역 등을 존치한 채 재개발하는 안을 담아서 조합 측에서 반발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것을 거의 수용하게 되면서 최고 22층 높이로 5,852가구가 새로 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 5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아마 올 3월인가 아마 이 1구역이 구역 해제를 당했고요. 그리고 2, 3, 4, 5구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3구역이 제일 먼저 그 심의를 받은 거고요. 다음 달 수권소위원회에서 있을 그 두 가지 쟁점을 보면요. 먼저 그 한남 제1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한남 제1교회는 3구역과 굉장히 가깝지만 3구역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남 제1교회 측에서 우리는 한남 3구역 사업지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수권소위원회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문제는요. 1블럭 학교가 원래 2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1블럭으로 옮기기를 원한다고 조합이 건의를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1블럭은 원래 일종 주거지역으로 5층밖에 짓지 못하거든요. 근데 학교는 뭐 5층을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별로. 그렇죠. 딱 5층 정도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업성이 별로 없는 1블럭에다가 학교 용지를 옮겨 놓으면 2블럭을 좀 더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질 터이니까 학교 용지를 2블럭에서 1블럭으로 옮겨서 사업성을 조금 높이겠다.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의견이 그 다음 달 수권소위원회에서 쟁점으로 그 작용할 것 같아요. 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 그 존치구역을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존치구역이 있어서요. 네네. 이 중에 특히 그 3구역 내 한광교의 존치 문제가 건축 심의 단계에서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조합 측에서는 지금 존치를 원하지 않는 거죠? 네네. 조합 측에서는 여기에 하늘공원,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 하고, 원래 교회 측에서도 이 차라리 대토를 받아서 다른 쪽에 새로 교회를 신축하고 싶어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 고개에 있는 교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개포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요. 구반포 주공도 그렇고 지금 왜 한계동 내지는 뭐 굴뚝 남기는 문제? 네, 그 잠실주공 5단지도 얼마 전에 굴뚝 남기는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게 굉장히 저는 뭐
과거의 역사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언밸런스할 것 같거든요. 그게 잘 맞을까요? 주변 시설이랑? 저는 전혀 아니라고. 그게 특히 뭐 그 성작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사진 같은 거로도 충분히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의미 자체는 이해하겠는데 그게 과연 주변 시설과 잘 맞으면 의미 있는 행동일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지금 한남 3구역이 수권소유위원회를 통과하면 지금 한남 2구역과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도 지난 25일 날 공공건축가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남 3구역과 마찬가지로 곧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남동 전체가 또 들썩들썩 하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3구역에는 사실 관심은 없고요. 네. 다른 구역을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러면은 또 곤란한데요. 저는 한남동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이상 한남동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강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근데 진정한 또 남양도 또 선호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남양이면서 그렇죠. 강을 보는 가는 거는 한남동이죠. 예, 그게 이제 진짜 진정한 한강 조망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거주지로서 남양을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한남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요. 3구역 같은 경우는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인해서 그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 수렴 상황에서 어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 네네.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5년 이상 돈이 묶이면서 그 기간에 뭐 세입자를 위한 뭐 주택 유지관리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일이 늦게 진행될 부분들을 그런 우려들을 다 감안해서 매수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부 전문가의 한 줄 평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돈이 묶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차피 묻어둔다는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거는. 그런데 그보다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지금 전혀 모르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아직은 의미 없는 나온다고 해도 의미 네. 없는 숫자죠. 그리고 그 지분 쪼개기가 특히 3구역 같은 경우에 횡행했었다고 저도 얻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면은 더더욱 이제 사갖고 들어가고 나는 이거를 이제 묻어놓고선 기다리면 되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뭐 3억을 더 내네, 4억을 생각지도 내네, 않게. 예, 그렇게 몇 억대로 더 내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남 뉴타운 어찌됐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10시간 넘게 줄 세우며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외면하는 속셈. 최근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들이 간편한 인터넷 접수 대신 현장 접수를 고집하면서 청약자들이 신청을 위해 10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맛집도 아니고 뭐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저는 줄을 서서 맛집 웬만하면 기다리지만 10시간은 못 기다립니다. 저는 10분도 안 기다립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맛집 옆에 그 유사 업체가 잘 되죠. 네, 지난 25일 오후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분양하는 모 오피스텔에 청약을 넣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었는데요. 사람이 몰리면서 그러니까 접수 번호표를 받는 데만 3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접수를 한 것도 아니고 네네, 접수에 3시간 반이 아니고요. 접수를 하기 위한 번호표를 받는 데만 네. 3시간이 걸렸다는 실제 거죠. 접수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10시간 이상씩 대기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말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접수하는데 10시간 이상이 걸린 거죠, 이분은. 진짜 구시대적으로 느껴지네요. 듣기만 해도. 예, 여기가 근데 대치동에 뭐 사람이 많이 몰려서 핫해서 이렇게 기다렸냐, 여기만 그런 거냐라고 그러면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8일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분양한 역시 모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도
청약 희망자가 잔뜩 몰려갖고서는 인산이례를 이뤘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기 때문에 그 분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단지인가 보네요. 네네. 히트 쳤다라고 했다는 그 광교 모 단지 되겠습니다. 네.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청약을 위해서 아침부터 와갖고서는 총 18시간을 기다린 분도 와, 있었다고 대단하시네요, 합니다. 정말. 그쵸. 의지의 네네. 한국인입니다. 네. 이분은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와중에 이제 일부 대기자가 당연히 거세게 항의했고요.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청약이라고 함은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사실 건설사들이 흥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터넷 청약 대신에 현장 접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들 네.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설사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청약 대기자들을 길게 줄 세워서 우리 오피스텔 인기가 좋네 뭐 그런 장면도 연출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장 접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 중에 인터넷 청약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식을 고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 해야지 여기가 잘 되는 것처럼 그쵸, 보이니까. 핫하게 느껴지니까요. 네네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이 인터넷 청약 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시스템 이름이 아파트 투유라고 합니다. 아파트 투유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바로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이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풍토도 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혹시라도 미분양이 나고 경쟁률이 바로 낮은 걸로 드러나면 이후 사람들이 여기는 인기가 없는 데구나 그러고서는 추가 청약을 하질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터넷 청약은 지양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한번 미분양 단지로 찍히면 네.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더. 더더욱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달 전국에서 12개 오피스텔이 분양했는데 아파트 투유의 청약 경쟁률을 공시한 현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 시행사 입장이라도 뭐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럴 것 입장을 같아요. 바꿔보면. 근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10시간, 18시간 그러니까요. 줄 섰다고 하면 또 그 또한 열받는 일이죠. 물론 뭐 투자 마인드로 보통들 가시니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예. 그런데 사실 최근 시장에 나오는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큰 주거용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양가도 3억 원 이상 하는 고가 상품도 많고요. 이런 비싼 상품을 팔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흥행만 하면 된다라는 속셈으로 사실 수요자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정확한 청약 경쟁률도 알리질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만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라! 하라!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왕 오피스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보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그 아래 이 곡선이 오피스텔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네. 분양 물량 추이인데요. 2010년 이전에는 뭐 2천 가구, 5천 가구 이랬던 것이 지금 2015년, 16년에는 거의 한 5만 가구씩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지금 임대 수익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 초반대, 그리고 심하게 수익률이 안 나온 데는 지금 4% 후반대까지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이제 공급이 느니까 당연한 현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수익형 물건으로 보면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금 한 4%대가 조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하나금융 보고서에서 뭐 5%대, 6%대 뭐 그러지 않았나요? 아마 샘플링이 뭐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것들만 네. 샘플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이 정도 수익률이 맞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익률은 4% 이하, 강남 같은 경우는 뭐 3% 이하 이 정도로 체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도 수익률로만 보면
수익률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의 두려움으로 지금 이자는 오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금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도 빌딩이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단 좋으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영향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얼마나 낮아지냐 그리고 또 예금 금리가 얼마나 높아지냐 이거에 따라서는 시장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상당히 주의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출 금리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예금 금리는 제자리 혹은 심지어 내려가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저도 좀 은행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인터넷 은행 K뱅크가 나오면서 네. 상당히 시중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카카오뱅크도 이제 곧 조만간 네. 출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쟁사들이 좀 출연해서 예금 금리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기사를 정리해보는, 4개의 기사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의 부동산 소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기사를 정리해봤는데요. 포인플렉스님은 오늘 기사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기사가 어떤 거였어요? 한남 3구역 재개발 소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남동 너무 좋아 보이죠? 예, 저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미래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남동 용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래성 있어 보이고,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 강남이 지난 2, 3년 동안 불을 뿜을 때,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드림허브 때문에 크게 물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반등에 성공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성장기 아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거기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성수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예, 서울 한강 쪽에는 유일하게 50층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거기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다 저의 게으름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초역세권. 초역세권에 있거나 서울로 봐도 동서남북을 갖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거. 그래서 꼭 다른 분들도 저와 취향을 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뉴스 어떠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남동도 제 관심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들썩들썩하니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조금 아프기도 한데요. 한남 3구역 좋은 소식 일단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